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원의원인 워런이 머스크의 겸직에 대해 테슬라 이사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NY 멜론이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하트넷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마존이 틱톡과 핀터레스트와 제휴를 통해 소셜 내에서 쇼핑을 더 용이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EU가 부과한 전기차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JP 모건이 오픈 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 도우미를 사내에 도입했습니다. 시스코가 대규모로 인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월요일 급락 후 큰 반등을 보이며 대부분의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 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0.51%, 다우 지수는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들어 가장 변동성이 큰 주였습니다. 실망스러운 미국 고용 보고서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이유로 월요일 급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주가가 회복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과도한 걱정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엔저 현상이 끝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테슬라 이사회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원을 스페이스X와 XAI 등 본인의 다른 회사에 이용한 것을 이사회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는 사안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통해 그는 AI 칩 공급의 우선순위를 변경한 것, XAI에 대한 투자, 직원 이동 등 머스크가 여러 사업 간에 얽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이사회가 적절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런은 과거에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BNY 멜론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달러당 100엔 수준으로 엔화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NY는 현재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며 공정 가치는 100엔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에 베팅한 포지션들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JP 모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75%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시티그룹은 위험 구간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중국 위안화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인 제프리 슈미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슈미드는 캔자스 은행협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가고 있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직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트넷은 향후 주목해야 할 기술적 지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대형 기술주 ETF의 200일 이동 평균선을 제시했으며 만약 이 지표들이 하락하면 S&P 500 지수가 1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AI 관련주들이 하반기 동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마존은 틱톡과 핀터레스트와 제휴를 맺어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앱을 떠나지 않고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틱톡과 핀터레스트 프로필을 아마존 계정과 연결한 후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휴는 소셜 쇼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메타와 스냅과도 유사한 협력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하며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PI 예상치는 0.3% 상승이었으나 돼지고기 가격이 7월에 전년 대비 20.4% 급등하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7월에
전년 대비 0.4% 상승하여 6월의 0.6% 상승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8% 하락하였고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경제 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중국은 EU의 결정이 사실적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최근 몇 달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조사한 후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럽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으로 보복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 도우미인 LLM 스위트를 도입했습니다. 약 6만 명의 직원이 AI 도우미를 사용해 이메일과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부서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JP모건은 사기 방지와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올해 두 번째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며 이번 해고 규모는 2월에 해고된 4천 명과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전문 기업인 시스코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 감소와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회사인 스플렁크를 인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